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와, 이렇게 난잡한 게임은 진짜 오랜만인데? 좋은 의미의 난잡함이에요. 와, 이거 뭐냐 이거? 골 때리네 이거. 동키콩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동키콩 컨트리 트로피컬 프리즈 이후 무려 11년 만에 나온 동키콩 바난자인데요. 제 딴에는 나름 기대를 많이 한다고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이런 역대급이 튀어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개발진이 만들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턴 이거 스위치2 초반 사기를 책임질 선봉장으로 닌텐도가 칼을 갈았구나 하는 정도까지 눈치챘는데, 이 게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리오 오디세이 받고 젤다 빌까지 나는 플레이 자유도, 플러스 닌텐도 게임 중에 극히 보기 드문 화끈한 타격감, 플러스 놀거리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기상천외한 세계, 플러스 디즈니 애니메이션 돋는 달달한 비주얼에다가 이렇게 많은 걸 다 때려박으면서도 다른 뭔가를 따라한 느낌이 아니라 오랜만에 신세계가 열린 느낌을 팍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옛날 근본 동키콩 게임의 흔적, 그 특유의 갬성이 구석구석 녹아있는 그야말로 지각 변동의 갓겜이고요. 아니 실제로 지각이 변동을 한다니까. 게임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와닿았던 건 역시 눈과 귀와 손으로 팍팍 꽂히는 이 타격감인데요. 동키콩 바난자가 타격이 얼마나 진심인지는 버튼 구성만 봐도 답 나옵니다. 전면 버튼 4개 중에 A 버튼 점프 하나 빼고 나머지 3개가 전부 앞으로 펀치, 위로 펀치, 아래로 펀치. 게다가 이 때려 부시는 타격감이 또 끝내주거든요. 펀치로 그냥 주변 아무데나 칠 때마다 카메라 쪽으로 돌이나 금이나 이런 파편이 튀면서 지형에 따라 경쾌한 타격음, 빠방한 진동이 쉼없이 이어지는데, 마리오 오디세이급으로 찰진 조작감에 이런 게 더해지니까 남다른 액션 쾌감으로 큰 점수 먹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 이 게임이 대박인 게 뭐냐면 이 맵, 월드 디자인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게 하나의 거대한 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그런 오픈월드 게임은 아니지만서도 땅 밑으로 내려가면서 한층 한층의 맵이 충분히 넓고 무엇보다 엄청나게 많은 놀거리랑 깨알 같은 발견으로 아주 빼곡히 들어찬 신박한 디테일이라서 엔간한 오픈월드 게임 다 씹어먹을 탐험의 참재미를 느낄 수 있고요. 와, 이 게임 이걸 어떻게 여기를 이 세계를 다 구현해놨지? 막 어디를 가도 뭐가 있어요. 이게 근데 랜덤 그게 아니야. 그니까 나 지금 전율인데? 보통 이렇게 큰 규모 스케일 큰 게임은요 그 뭐라 그러죠? 절차적 생성 방식으로 막 이렇게 랜덤으로 막 가면서 생겨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든 그 월드를 이렇게 구현해놨다는 게 진짜 하이랄 이후로 이런 감동은 또. 우리 왜 오픈월드 게임을 논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이 저기 저 산 보여? 저길 직접 갈 수 있어 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게임은 그게 아니라 저 산 보이지? 저길 다 때려 부술 수 있어, 요런 느낌으로 부수기 특 테크를 탄 케이스고요. 사실 이렇게 지형 파괴를 컨셉으로 잡은 게임은 전에도 꽤 있었죠. 개인적으로 옛날 웜즈 같은 게임도 잠깐 스쳐 지나갔고요. 영원한 초딩 갓겜 마인크래프트부터 해서 딥락 갤럭틱도 땅굴 파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 게임이고, 가장 최근엔 넥슨 게임 더 파이널스가 파괴 물리를 많이 곁들여서 참신한 재미를 줬는데, 동키콩 바난자는 이런 것들이랑은 또 결이 다르게 원래 틀이 딱 잡혀있는 발판을 통통 뛰면서 올라간다는 의미에서 플랫포머라는 이름이 붙은 장르의 게임에다가 그 틀을 가차없이 깨부숴버리는 발상을 했다는 거. 창조적 파괴라는 말이 이런 뜻을 하고 있는 건가 싶었고요. 이게 출시 전에 트레일러나 플레이 시연 영상 볼 땐 오케이 다 부수고 다니면서 돌로 때리고 던지고 다 좋은데 계속 저러고 다니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그냥 단순한 기믹처럼 보이기도 해서 반신반의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 눈에만 안 보였던 건지, 아니면 닌텐도가 원래 이렇게 대작 나올 때마다 진짜 꿀잼은 게임 나올 때까지 꽁꽁 숨겨놓는 서프라이즈의 진심인 편인 사람들이라 그런 건지 몰라도 막상 잡고 해보니까 이거 완전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는 말 중에 땅을 파봐라 10원이 나오나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게임에선 10원이 아니라 파는 족족 그냥 금덩어리에 바나나 보석, 화석, 지도, 사과 등등 5만 가지 광맥이 상큼하게 팡팡 터지고요. 그게 다가 아니라 무슨 유전 발견하는 것 마냥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이어지고 하니까 이게 그냥 흥이 올라서 막 다 때려 부수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꼭 이런 물질적인 보상 때문만은 아니고 하다보면 심리적으로 동기부여되는 포인트가 참 많은데, 예를 들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방법만 해도 그냥 보이는 지형을 따라 돌아가도 되고, 땅 밑으로 지름길을 뚫을 수도 있고, 돌을 뽑아들고 그걸 스케이트보드처럼 타고 간다든가, 아니면 구르기, 점프, 스킬 같은 거 콤보로 넣으면서 공중부양하듯이 날아가는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이니까 게임 속에서 잡몹들 처리하거나 보스 공략하는 방식은 또 얼마나 많겠냐는 거지.
즉 정해진 답이 없이 수많은 가능성이 있고 아 이게 되네 이런 방법도 있었네 순간순간 즉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와중에 도파민 팡팡 터지면서 EQ가 쑥쑥 올라가는 게임이란 건데요. 이런 말 들으면 딱 떠오르는 게임이 있죠. 이런 류 원탑 게임은 반박 불가 젤다라고 할 수 있는데 동키콩 반환자도 확실히 그 비슷한 맛이 있는 게임이고요. 특히 챌린지 코스나 보너스 스테이지 들어가면 젤다의 미니 던전, 사당이랑 좀 겹쳐보일 때가 있던데 일단 동키콩 반환자는 이런 사이드 컨텐츠가 늘어지는 구간 1도 없이 대부분 30초 컷이 나면서 하나하나 다 테마가 있고 개성이 있고 가끔 감동까지 있는 순도 200% 알짜배기 꿀잼이라는 점만 이게 스테이지마다 완전 다 다른 거라서 이거 봐! 미쳤나봐 이거! 컨트리! 동키콩 컨트리! 미쳤나봐! 제한 시간 내에 코스를 완주하는 스피드런이나 적들을 전부 처리하는 타임 어택 배틀 챌린지 그리고 아까 말한 젤다 사당 빌나는 퍼즐까지 이런 것들이 끝도 없이 새롭게 계속 쏟아지면서 텐션 떨어질 틈을 안 주고 정신없이 몰아치는 거죠. 이 게임 페이스가 유독 빠르고 거침없게 느껴지는 이유가 제 경우에 마리오 오디세이 할 때는 유일하게 살짝 아쉬웠던 부분이 파워문을 못 먹으면 못 넘어가는 구간이 많아서 넓은 맵에서 이거 찾겠다고 뺑뺑이 돈 기억이 나는데 특히 초반에 완전히 적응 안 됐을 때 그만큼 진행에 탄력이 안 붙는 느낌도 좀 들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동키콩 반환자는 이런 걸 무조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각 층마다 확실한 메인 퀘스트가 하나씩 있어서 굳이 어디 숨겨진 걸 다 찾는 수가 없이도 그 미션만 완수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 일단은 그냥 신나게 진도 쭉쭉 뺀 다음 뭐 이것저것 찾으면서 더 진하게 즐기는 건 나중에 언제든 빠른 이동으로 넘어와서 하면 되는 거니까 훨씬 쉽게 진행에 탄력을 받는 것 같고 패드 한번 잡았다 하면 도무지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젤다랑 비교를 좀 하다 말았는데 둘 다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흥미로운 퍼즐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한편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게임은 무엇보다 파괴 물리가 중심이 되는 게임이라는 점에서 젤다랑 구분되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죠. 젤다에서는 지형 지물을 움직이거나 붙였다 떨어뜨렸다 뭔가 만들고 더해가면서 갖고 노는 점토놀이 내지는 레고 같은 샌드박스 자유도라면 동키콩 반환자는 대체로 그냥 때려 부시면 상황 정리되고 그게 아니면 땅 밑이나 벽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주가 된다는 차이가 있고 저한텐 바로 그 점이 이 게임의 가장 특별하고 결정적인 매력으로 다가왔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왜 어릴 때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딜 놀러가든 이거 만지지 마라, 손대면 안 된다 같은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다 커서도 어디 가면 조심조심 행동하고 계속 참고 억눌러야 될 일이 참 많은데 근데 이 게임은 엄청나게 광활한 세계를 얘따 네 맘대로 다 부시고 놀아 하고 통째로 던져주는 거니까 여기서 오는 일탈감, 해방감이라는 게 하면서 스트레스 싹 풀리는 맛이 있더라고요. 아 위에 올라갈 수 있네. 여러분 이 게임의 한계는 나의 그 상상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게임? 아 상상력이 아니라 그 뭐죠? 그 게임에 대한 내 고정관념. 왠지 이런 데는 뭐 원래는 못 가는 길인데 약간 지금까지 플랫포밍 게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생겼던 그런 고정관념 있죠? 그런 거를 약간 지금 타파하는 쾌감이 있는 그런 게임인데요? 아무리 신박한 아이디어가 들어있고 훌륭한 게임성을 갖춘 게임이라도 캐릭터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아트 스타일이 별로면 선뜻 손이 잘 안 가고 재미도 반감되기 마련인데 동키콩 반환자는 이 대목에서도 빛이 납니다. 이게 동키콩이 처음에 광산 인부였다는 설정이고 바나나를 너무 좋아해서 이 땅굴에 있는 바나나 모양 보석을 먹으러 다니다가 어쩌다 이 지하세계로 떨어진 소녀 폴린을 만나게 되고 지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폴린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땅속 가장 깊은 곳까지 모험을 한다는 줄거리인데 동키콩은 단지 바나나 실컷 먹을 수 있다는 핑계로 이용당하는 입장이란 건 안 비밀. 됐다. 바나나. 오늘 위해 바나나 우유를 준비했지. TPO에 맞는 또 음료를 마셔줘야 되거든요. 일단 이 동키콩 캐릭터가 진짜 극호인 게 마리오 젤다랑은 결이 완전히 다른 순수한 힘캐만이 가능한 호쾌한 액션에다가 대가리 꽃밭 같은 표정이랑 동작 하나하나 장난기 넘치면서도 왠지 모르게 믿음직하고 귀여우면서도 뭔가 멋있는 그런 마성이 있는데 이 우리의 추억이 서린 근본 닌텐도 캐릭터가 이토록 화려하게 부활했다는 사실이 기쁘기 그지없고요. 이번에 어린 폴린이랑 같이 엮인 것도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폴린은 이제 마리오 오디세이의 뉴동크시티 시장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실은 이제 그 전에 마리오랑 동키콩의 데뷔작인
원조 아케이드 동키콩 게임에서 제일 처음, 그때는 악역이었던 동키콩한테 납치당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게임 나온 지 40년도 훌쩍 넘은 이 시점에 이렇게 반대로 영혼의 단짝 같은 관계로 리부트가 된 게 지켜보는 입장에서 참 훈훈한 맛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둘의 케미가 아주 돋보이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이 폴린 목소리가 한국어 음성 지원을 하면서 몰입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이 게임에 사람 말을 하는 캐릭터가 거의 폴린밖에 없어서 그만큼 폴린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성우를 맡은 장예난 님이 캐릭터를 멋지게 소화해내셨더라고요. 너무 찰떡 같아서 좀 찾아보니까 예전에 슈퍼마리오 오디세이에서 어른 폴린이 부른 노래를 직접 한국어로 바꿔서 부르신 커버송이 뜨더라고요. 성덕의 아주 바람직한 사례로 기억될 것 같고 다른 폴린 목소리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탁월한 연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스토리 컷신에선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멜이 물씬 나는데 거기엔 아무래도 이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지 않을까. 이런 이거 부금 원래 동키콩이 부금 갓겜이거든요. 옛날부터. 근데 요번에는 약간 옛날에 그냥 가사 없는 그런 부금뿐만 아니라 약간 저기 겨울왕국 같은 느낌, 겨울왕국 애니메이션 보는 느낌으로. 야, 이거 상 줘야 된다. 이 음악은. 근데 올해 지금 삼삼원정대가 있어서 또 이거. 일단 팝부터 라틴 음악 같은 곡까지 이전 동키콩 때보다 음악 장르가 훨씬 다양해지면서 뮤지컬 같은 장면도 종종 나오고 하다 보니 겨울왕국에서 레리꼬 따라 부르는 텐션으로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 특이점이 있고요. 그러다 한 번씩 분위기를 바꿔서 동키콩 컨트리 스타일의 몽환적인 곡들로 심금을 울리는데요. 죽을 때까지 계속 들어도 안 질릴 것 같은 히데의 명곡 스티컬부시 심포니 멜로디가 흘러나올 땐 괜시리 뭉클해지기까지 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변신 얘기를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하다보면 동키콩이 변신까지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드래곤볼 초사이어인처럼 머리를 세우고 덩치가 커지면서 안 그래도 센 힘이 더 세지는 반환자콩이랑 파닥파닥 날면서 활공하다 알폭탄을 쏘는 비행특 타조, 스피드특화 얼룩말 등등 동물의 왕국 찍게 되고요. 이게 처음엔 웬 타조? 웬 얼룩말? 좀 생뚱맞고 동키콩이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얘네들 각자 능력에 특화된 구간, 상황들이 계속 나오니까 버리는 카드 없이 다양하게 써먹게 되는 그런 밸런스가 좋았고 이게 금덩어리 먹을 때 쌓이는 게이지로 변신할 수 있는데 심지어 이 게이지 쌓이는 속도도 엄청 빨라서 잘만 하면 얼마든지 연속해서 변신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얼룩말로 공격 피하면서 달려가서 반환자콩으로 때리다가 안 닿는 곳으로 도망가면 타조로 변해서 날아간 다음 알폭탄 먹인다든가 이렇게 휙휙 빠르게 바꾸면서 즐길 수 있다는 점도 특유의 경쾌한 템포에 한몫 단단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 게임 얼마나 부드럽게 돌아가는지 그래픽 퍼포먼스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게임이 스위치 2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많은 지형지물 상호작용이 벌어지는데도 기대 이상으로 안 끊기고 쾌적한 플레이 가능했고요. 대부분 체감 60프레임으로 돌아가다가 맵을 켤 때 좀 버벅거리는 부분이랑 나중에 캐릭터라기보단 지형을 상대하는 거에 가까운 거대 보스전 같은 구간에선 30에서 40프레임 정도로 체감이 되는데 한마디로 카메라 거리가 멀어지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움직임이 화면에 잡힐 때마다 조금씩 프레임 드랍이 있긴 한데 흐름이 끊긴다거나 할 맛 떨어질 정도는 아니고 배세에는 지장 없다 라는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사항으로는 내가 밟고 있는 땅이며 벽이며 사방팔방 뚫고 들어가다 보면 카메라가 동키콩 위치를 한 번씩 놓칠 때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걸 단점이라고 보진 않는 게 이런 엄두도 못 낼 스케일로 파괴 물리를 구현한 거니까 이만큼 한 것도 용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그만큼 카메라를 수시로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라 일반적인 파지법으로는 좀 불편하게 느껴질 소지가 있고요. 그만큼 이런 카메라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나 어지러운 게임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한텐 약간 진입장벽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하면서 와 난잡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저한테는 그게 좋은 뜻이었거든요. 바로 그 난잡함이야말로 다른 게임에는 없는 이 동키콩 반환자만의 킬포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진짜 하고 싶은데 이런 점이 문제가 된다면 2인 협동 모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메뉴에서 2인 모드 들어가서 컨트롤러 배정한 다음 게임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이 2P가 폴린을 조종할 수 있는데요. 협동은 협동인데 사실 1P 동키콩이 거의 다 하고 2P 폴린은 노래로 충격파를 쏴서 추가 데미지를 입히거나 허밍으로 주변 숨겨진 아이템을 스캔하는 아주 단순한 조작으로 보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기엔 아무래도 심심할 수 있지만 집에 어린아이한테 게임 경험시켜준다든가
커플끼리 같이 하기에 괜찮은 옵션인 것 같아요. 그런 관계로 동키콩 바나나는 님빠들이 그토록 염원한 스위치2 킬러 타이틀이자 3D 플랫포머 게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제낀 앞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명작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요. 스포일러가 될까봐 못 보여드린 장면도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그런 약간의 진입장벽만 넘어서면 남녀노소 누구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하게 될 속이 뻥 뚫리는 역대급 핵꿀잼 보장합니다. 이렇게 닌텐도의 큰 거 한 방이 어김없이 적중했는데 이 기세 그대로 이어받아서 저도 나름 큰 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채널 멤버십 시작했거든요. 게임통 키플레이어라는 뜻으로 절대 표절십이 없을 완전 새로운 이름 통키라고 해요. 멤버십 가입하시는 통키님들께는 여러가지 채팅 우대 서비스와 함께 무제한 라이브 영상 다시 보기, 그리고 기회 될 때마다 채널 게시판을 통해 멤버십 전용 이벤트도 진행시킬 예정이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 거기 돈 밟지 말고 들어오세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꼭꼭 구독, 좋아요 눌러서 다음 영상 만드는데 힘 실어주시고요. 이제 여러분은 동키콩 반환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벌써 사신 분들은 어떻게 즐기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아직 구매각 보고 계신 분들도 게임에 대한 인상 마구마구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차!